자기 마음먹기라고 생각해. 간절하면 이루어진다잖아. 그쵸.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끙끙 싸매고 있는 것보다는 그럴수록 더 움직이고 그렇잖아. 아마 추석 세고 나면 그런 것들이 있어. 새로운 기운이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. 안녕하십니까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인천의 용암무당 천신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또 이렇게 오랜만에 선생님 촬영하게 됐습니다. 그니까 까먹었잖아 내가. 그쵸. 선생님 또 강화도 기도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. 맞아요. 기도 잘 다녀오셨나요? 네네. 사실 삼복이 지났는데도 날이 너무 더운 것 같아요. 산이 올라갔는데 이게 비가 오고 나니까 이게 습도 때문에 네. 진짜 그래도 기도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. 근데 선생님 유독 보시면 선생님이 강화도 기도를 자주 가시는 것 같아요. 나한테는 그게 신의 본향이야. 내가 신의 강화에서 신을 받아서. 그래서 나는 강화를 자주 가. 갔다 오면 좀 더 영검해지시는 거예요? 아니 할아버지가 이쁘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지. 그쵸. 그래서 내가 바빠지지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또 제갓집 분들의 문도 활짝 열리는 것 같은데 오늘도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기상으로는 날씨는 더울 수 있지만 완전한 하반기가 됐습니다. 그렇지. 이제 윤달도 지나갔고 그 7월달이니. 네, 하반기가 이제 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하반기 운세를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. 맞아요. 선생님이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물론 개인 점사가 제일 정확하겠지만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띠로 보는 띠별 운세 준비했습니다. 나는 지겼습니다 이 띠별 아주. 하지만 오늘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오늘 볼 띠분은 1968년 58세 되시는 무신생 원숭이 띠분들입니다. 네네. 자, 이분들 하반기 운세 보기 앞서서요. 이분들은 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인생을 보내신 분들이 많을까요? 사람이 이제 분야별로 놓고 보면 잘 사는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지. 그런데 무신생 같은 경우는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고난이 많은 것 같아. 왜냐면 결혼을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고 네. 결혼했다 이혼한 사람도 있고 그 삶이 좀 뭐라 할까 고생이 많지. 그런 사람들이 유독 많은 것 같아. 근데 전반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아는 한 50대 50인 것 같아. 50대 50. 근데 이제 이 무신생들은 뭐라 할까 자기 길을 이렇게 뭐든지 사람이 우리가 선택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. 네. 그 길을 잘 선택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의 중간에 인생이 한번 꼬인 사람은 이게 제자를 잡기가 힘든 것 같아. 특히 여자분들은. 특히 이 띠분들이. 왜냐면 이혼을 하거나 네. 뭐 이랬거나 이러면 특히 또 요 나이 때는 많이 배운 사람보다는 어려운 시절에 태어나는 사람들이잖아. 요 나이 때가. 그쵸. 그러니까 뭐 배움이 긴 사람도 있지만 좀 이렇게 적당하게 짧은 사람도 많아. 그때는 막 희생양이었잖아. 그래서 막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공장 다니고 막 이런 게 많아서 아주 고등학교까지 나온 사람보다는 좀 학력이 좀 떨어지고 기술이 없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인생이 좀 이렇게 굴곡이 심해. 그런 것 같아. 내가 이렇게 무당 생활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해봤을 때 많이 힘든 것 같아.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가 이 무신생들이 이제 삼재가 나간 거잖아. 그러니까 삼재의 타격도 있고 전번에도 그런 얘기를 해줬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안 풀리고 있고 또 이게 그저 사람이 살려면 우리가 4대가 맞이해야 된다고 하잖아요. 그쵸. 그런데 이제 구군도 안 좋아, 경제도 어려워 막 이러다 보니까 직장 같은 것도 쉽게 구하지 못하고 또 무신생들은 이 신액이 들어서 몸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. 특히 여자들은. 이제 나이가 또 아플 나이도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몸도 안 따라줘. 그러니까 이제 많이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. 사실 몸수도 힘들고 좀 약간 여유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. 상제가 나갔습니다. 나간 후에 처음 맞는 25년 상반기 때는 좀 어땠어요? 힘들었지. 그래요? 나아지는 게 별로 없지. 좀 뭔가 나아진 듯 했는데 다시 주춤해진 거지. 그러니까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.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. 직장을 회사를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당연하잖아. 그런데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뭐 그날 벌어서도 먹고 살 거 아니야. 그런데 그게 작년만 못 하다는 거지 올해. 외려. 그래서 거기에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또 하나 몸땡이도 아프다는 거야 이게. 몸수로 치는구나. 몸으로 치는 거 있어. 근데 이 무신생 내년까지 신경 써야 돼. 내년까지 몸으로 치는 게 많아. 그러니까 뭐 아프면
병원에 얼렁얼렁 다니면서 빨리빨리 고쳐야 돼. 그걸 끌어안고 있으면 그게 중병될 수 있다 이 말이지. 그러니까 돈을 쫓는 회복보다는 하반기부터라도 그 몸이 아프거나 좀 그런 분들은 건강에 더 신경을 써야 돼. 이분들 건강할 수 있게. 그렇지. 사실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3재 동안 너무 힘들었고 나갔는데도 좀 바뀌는 거 없고 평생이 삼재야. 진짜 평생이 3재인 것처럼 평생이 삼재인 사람이 50% 이상이 돼. 그만큼 힘들었을 것 같은데 맞아. 의제는 하반기잖아요. 그치. 사실 이분들 버티다가 굉장히 진물이 날 것 같아요. 그치. 그렇다고 해서 진짜 우리가 뭐 경기가 좋아야 하다못해 막말로 남자고 여자고 난리라도 나가볼 거 아니나. 그쵸. 그런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매일 나가던 것도 며칠에 한 번씩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경제가 휘청휘청하지. 그럼 이제 이분들 하반기인데 하반기에는 좀 어떻게 바뀔까요? 이게 나는 그래. 자기 마음먹기라고 생각해. 간절하면 이루어진다잖아. 그쵸. 몸이 아프다 그래서 끙끙 싸매고 있는 것보다는 그럴수록 더 움직이고 그렇잖아. 한 군데라도 영업을 하는 사람은 영업 파트에 더 넓게 나가서 한 번이라도 빠꾸 맞아도 또 가서 또 들이밀고 일자리를 구한다 그러면 계속 구해야겠지. 근데 금전적으로도 뭐 이렇게 완전 거꾸러지진 않아. 중간중간에 뭐 어떤 귀인이라든지 뭐 내 자식이라든지 내 형제가 되든지 내 부모가 되든지 어떤 게 있어서 이렇게 숨은 쉬어. 근데 여유롭지는 않다는 거지.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가정을 잘 이거는 이제 힘든 사람 50%의 힘든 사람이고 이제 또 평범하게 가는 50%가 있잖아. 이 사람들한테는 자식한테 경사 뭐 자식 결혼을 한다든가. 오 진짜요? 그런 경사 같은 게 생길 수 있다 이래. 하반기에. 그러니까 힘들고 지금 자리 갖고 금전 갖고 뭐 자리 직장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나름이 있는 거고 또 50%라는 또 존재에서는 그런 고난 없이 직장도 평범하게 다니고 가정도 평범하게 꾸리고 있는 사람들은 좀 결혼을 요 나이 때들은 결혼을 좀 우리 일찍 한 나이들이잖아. 맞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 중에 여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식구가 는다는 거야. 아니면 자식을 여웠으면 그 자손이 자손을 또 낳게 되는 거고 그런 거는 이제 좋은 거지. 그렇지만 식구는 늘어서도 좋지만 이 신액이 들어서 몸 아픈 거는 50대 50이 같이 간다는 거야. 아, 몸수로 치는 거는 이분들이 조심해야 될 점이고. 그러니까 이 무신생들이 건강상은 잘 지켜야 된다. 이거 뭐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것보다는 그런 수가 들어오면 아파. 무당도 못 피해가 아프면. 그쵸. 아무래도 나이대별로 이제 보는 거다 보니까 제일 정확한 건 당연히 개인 점사를 보는 게. 네, 맞아. 재물에 뭐 매매 이동이 있거나 뭐 이러는 거는 연월일시를 놓고 여러분이 궁금한 거는 물어봐야 되고 전반적으로 요렇게 돌아간다 하는 거 재미로 보세요. 네. 또 맞다 안 됐다 댓글 달고 막 이러지 말고. 그러면 선생님 또 궁금한 게 사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 뭐 잘 되시는 분들은 자식이 뭐 결혼할 일도 있다고 했잖아요. 그럼 목돈이 나가는 거니까 이분들 매매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. 요즘 매매는 그렇잖아. 매매 이 주댕이에서 맹맹 거리는데 자 매매 근데 자식이 여인다고 매매를 할 필요는 있을까? 는 없어도 그런데 이런 게 있을 거야. 어떤 장사를 하다 영업을 하다 뭐 근데 가게가 좀 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. 그게 맞아. 더 많아. 집을 팔고 말고 이거보다는 자영업자가 너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추석을 세야 될 것 같아요. 추석을 세야 된다는 건? 아침 저녁에 찬바람이 불어야 그런 매매 뭐 집 같은 거를 뺀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 100%가 다 되지는 속하지는 않아요. 그것도 연월일시 넣고 봐야 되는데 더러 매매운이 강하게 든 사람이 있어. 특히 자영업자 점포 빼고 이러는 거는 아마 추석 세고 나면 그런 것들이 있어. 새로운 기운이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뺄 때 빼는 거예요. 뭐 1년 12달이 매매운이 강하게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시고 혹시 가게를 빼거나 뭐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. 네, 그런 부분은 사실은 개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선생님 궁금한 게 사실 뭐 가게를 빼시는 분들은 뭐 빼고 새로운 거 시작할 수 있고 혹은 유지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유지가 어떻게 되는지 자영업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분들 사업은 좀 어떤가요? 사업은 이제 조금 뭐라 할까 나쁘지는 않지. 하반기에 갔어. 장사 같은 거 하는 이런 부분도 추석이 이게 개장이 이게 무신생들은 추석 나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 말이야 아침 저녁에 찬바람이 분다 이러면 이분들은 새로운 기운이 바뀌기 때문에 뭔가 흐름이 틀려진다 이 말이야. 네. 그러니까 뭐
지금 힘들다 그래서 막 이렇게 무조건 가게만 빼려고 하지 말고 다시 기운 차려서 으쌰으쌰 해야지. 그만두면 또 뭐 할 거야. 이 나이에. 그죠?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아. 이게 기존에 하던 거를 어떤 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. 너미 치킨집 한다고 나도 치킨집에서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. 이런 사람들을 한번 상담해서 분위기 전환. 나한테 맞는 사업을 해야지. 그러니까 너미 먹는다고 나도 먹는 게 맞는 건 아니야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잘 해보고 사업을 실패하고 자영업을 하면서 실패한 사람들은 그는 부분을 잘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아. 무조건 뭐 저 집이 술집 한다 해서 나도 술집하고 저 집이 떡집 한다고 해서 떡집을 할 게 아니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고 나한테 맞는 거를 한번 본 다음에 새로 시작을 하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 사실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자영업을 준비해야 하나 혹은 내가 회사를 더 다녀야 되나. 그러니까 뭘 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유지를 해야 되지만 뭔가 이제 회사를 때려치고 나서 뭔가를 지금 하려고 한다면 조금 더 쉬세요. 조금 더. 조금 더 쉬세요. 찬바람 불 때까지. 그렇죠. 서두르지 마세요. 그러면은 선생님이 또 찬바람 불 때까지는 그 이후에는 그래도 좀 괜찮다는 얘기겠죠? 그럼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같지는 않아. 그래서 뭔가 할 때 내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. 뭔가 시작할 때 다 이런 거를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다 저질러 놓고 망하면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런 거 좀 하지 말라고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요. 하지 마시면 좋을 것 같고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조금 뭐 큰 돈이 드는 건 아니니까 운기가 어떤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이렇게 올려주는 거는 그냥 참고하시고 재미로만 보세요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분들 사실은 그동안 선생님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했잖아요. 우리 1968년 되시는 58세 원숭이띠 분들인데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힘들다니. 힘들었던 것 같은데 아직은 나이가 좀 청춘이지만 어떻게 보면 말년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말년운이라는 거 우리가 역시 60이 넘어가는 거잖아. 네. 근데 갖고 있는 걸 잘 지켜야 되겠지. 그래서 지금 어중중하게 새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뭔가 새로운 걸 하는 사람은 상담을 잘 받아봐야 된다는 거야. 이게 직장 다니다 내가 퇴직금이다 뭐다 이런 거 집을 팔아서 뭔가 할 때 이거 지금 같은 시절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. 그러니까 꼴뚜기 뜨면 뭐 숭어 뛰면 꼴뚜기도 같이 뛴다고. 여러분은 그냥 너무 뭐 한다 해서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내가 1인자의 사주가 맞는지 동업을 해야 잘 되는 사람인지 이는 거는 확인해보고 해야 된다는 거야. 근데 사람들은 보면 그냥 다 자기 2인자의 사주를 갖고도 자기가 장사를 해갖고 말아먹고 실패하고 이러는 게 얼마나 많은데 1인자가 있어. 항상 1인자는 자영업이든 사업이든 자기가 혼자 해서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1인자고 2인자 사주는 남 밑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 2인자야. 근데 이 2인자 남 밑에서 빛이 나야 되는 사람이 내가 가게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? 빛이 안 나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고해서 시작하면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서 내 앞으로 뭐 집을 산다든가 땅을 산다든가 가게를 한다든가 이런 거에 엄청 그런 게 있어.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게 강한 것 같아. 그러다 보니까 남은 잘 돼도 내가 망할 때가 있는 거야. 내가 봤을 때 그거는 거의 100% 자기가 그런 장사가 안 되는 사람인데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나는 뭔가 자기네가 사업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는 그냥 돈 아깝다고 하지 말고 상담 한번 받아보고 하는 게 나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요. 맞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또 뭔가 시작하기 전에 조언을 구하는 거니까. 그럼 물어보고 잘 된다면 하는 거지. 그런데 그게 잘 된다는 보장도 없이 그냥 내 생각에 내가 요만큼이니까 저게 요 돈이면 내가 할 수 있네 하고 달려들어갖고 그나마 날려먹으면 말년이 어떻게 되겠어. 그치? 그쵸. 그러니까 말년이라는 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말년이 잘 살 수 있고 못 살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. 이분들 또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요.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분들 힘들었는데 하반기 좀 찬바람 들면은 뭐 이렇게 많아. 좀 괜찮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이분들한테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너무 다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돼 있어. 그런데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결과물이 없다. 맞습니다. 근데 간절함을 또 이길 자는 없어. 그쵸. 여러분들 그냥 집에 앉아서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 앉아갖고 나는 어떻게 왜 안 돼 이런 거 하지 말고 자꾸 움직여. 움직이라는 건 알아보라는 거야. 노력해야 되고. 그러면 내가 나가서 나무떼기 한 달에도 주워 갖고 들으면 그게 재산이 되는 거야. 근데 집에 앉아서 그냥 요즘 사람들은 그냥 주댕이로만 털어.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거.
요즘 세월이 좋아서 전보로도 안 찾아오잖아. 전화로 하잖아.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. 안 될수록 왜 내가 이제 지나간 인연이라도 내가 지인이라도 만나서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조금 쉬고 있는데 어디 좋은 자리 없을까? 뭐 이러고 다녀야 먹을 복이 생기는 거 아니야? 맞습니다. 그렇게 하라는 거지. 내 말은. 그래야 말년이 편해질 수 있는 거야. 말년이라고 해봐. 60 넘으면 말년이야. 얼마 안 남았어.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가진 게 있으면 잘 지키시고 가진 게 없는 분들은 어떻게든 내가 종잣돈을 만들어야 되잖아. 그러려면 움직여라. 근데 항상 건강은 조심해라. 자, 이분들 이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럼 오늘도 쌤이 영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